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채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세 번째 편인데요. 임플란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뼈 속에 들어가는 이런 나사 부분이 들어가고 나면 뼈가 임플란트가 딱 붙는 기간, 골유착 기간이 필요한데요. 내가 뼈가 부러졌을 때 못 움직이게 딱 고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죠. 임플란트에 붙으려면 임플란트가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붙게 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6에서 12주 보고 있는데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법에 따라서 조금 더 당겨지기도 합니다. 골이 얼마나 튼튼하냐, 뼈를 이식을 했느냐, 시술 방법은 어땠느냐, 임플란트 종류는 어떻느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위턱뼈는 아래턱보다 뼈가 치밀하지 못하고 성긴 부분이 많아서 기다려야 되는 편이고, 상악동 거상술을 통해서 뼈를 상악동에 넣은 경우는 6개월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광고를 보면 임플란트 종류가 굉장히 많죠. 종류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플란트가 처음 세상에 소개되고 났을 때 춘추전국 시대 같았죠. 굉장히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종류의 임플란트가 소개가 됐고 결국 몇 개의 종류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크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갑자기 회사가 없어져서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다든지, 단종된 자동차 부품 구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이 기둥만 교체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속에 있는 이런 나사나 기둥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 구하고 결국 속에 있는 것까지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너무 마이너한 것들은 쓰지 않고 어딜 가도 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발치하면서 바로 심거나 머리 올려서 바로 식사 가능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발치한 자리에 크게 염증이 없고 뼈도 괜찮고 옆에 주변 공간도 충분한 경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특히 앞니나 작은 어금니 같이 그런 작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어금니의 경우에도 뼈가 좋다든지 염증이 없다든지 그런 조건들만 만족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제 수술한 경우인데요. 2년 전에 이쪽 어금니 썩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를 조금 미루시다가 더 썩게 됐어요. 안에 제거하고 보니 이미 완전히 다 썩은 상태였고, 이거는 발치 판정을 내렸고 빼고 바로 이렇게 어금니의 경우에 임플란트 심고 부족한 부분 뼈 이식도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 말고 소위 말해 디지털화된 방법도 있죠. CT 촬영과 컴퓨터 스캔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니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미리 환자분의 식립 위치랑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심는 방법이죠. 앞서 임플란트 1편에서 봤듯이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으신 경우가 있죠.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옆에 작은 앞니가 없습니다. 교정을 통해서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고요. CT를 찍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 어느 방향에 어느 각도로 어느 깊이로 심을 것인지 미리 분석을 다 하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뼈 이식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분석을 해놓고 수술 당일에 그 위치대로 그 방향대로 심을 수 있게 해주는,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미리 분석한 대로 임플란트의 방향과 깊이를 결정해주는 이런 장치를 미리 만든 다음에 이렇게 임플란트 들어가고 내가 계획된 대로 임플란트가 지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기다렸다가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기둥 넣고 임시치아 넣어서 일상생활 가능하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임시치아라서 색이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조금 이제 내 치아처럼 생겼죠. 여기서 이제 조직이 잘 적응되도록 기다렸다가 이렇게 최종 치아를 만들어서 넣었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변 잇몸 조직들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2년도 전 사진이고, 이건 얼마 전에 오셨을 때 검사한다고 약간 피가 났는데 주변 조직들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모의 수술을 미리 하고 그대로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잇몸을 칼로 째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치과 치료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 수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면은 아니고 의식을 조금 잠재워 놓고 마취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시술 도중 위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진 않는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편도 있으니 영상 마지막에 관련 링크 걸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일반 치아와 같이 꼼꼼한 양치질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수술 직후에 단추가 있는 부분도 신경 써서 내 치아처럼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임플란트 종류, 연구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뿌리 부분은 수술 후에 세포의 회복과 뼈 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10년 이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다만 주기적으로 치과에 와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신경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많은 경우 30년까지 쓰시기도 합니다. 뿌리 부분은 그렇고요.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크라운은 닳거나 깨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거를 다시 교체하거나 속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나사가 닳아진 경우에 나사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유지 관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서 똑같아 잇몸병처럼 여기 잡아주는 뼈가 이렇게 다 녹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찢어지거나 나사가 부러져서 박히거나 나사를 못 빼는 경우에 결국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키워드 임플란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